안녕하세요. 지팀장입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내신 반영 비율이 독특한 학교와 주요 대학 등급별 산출 점수를 비교하며 교과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살짝 부족하더라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 언급했었습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주요 교과 전형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 세계 영역 각 3등급 이내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세 번째, 두개합 4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네 번째, 두개합 5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다섯 번째, 두개합 6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여섯 번째, 두개합 7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일곱 번째, 세개합 6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여덟 번째, 세개합 7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아홉 번째, 세개합 8등급 이내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총 9개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별로 서류평가의 비중을 높이거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사항들이 있어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2027학년도 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자료에서 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양 피스에서도 확대의 시간이 걸릴 만큼 방대한 데이터 양으로 인해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지원 제한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다만 비고 사항을 제외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료를 확인하기 편하게 제외한 것뿐이지 꼭 대학교별 수시 모집 요강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득점만 보면 두개합 5등급 전형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거나 영어 영역 별도 등급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세개합 8등급으로 변환되는 전형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는 큰 틀의 비교를 위해 비곡화는 간소화하되 분석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할 전형으로 따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자료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영역별로 응시 가능 여부와 반영 여부를 따로 기재해 두었습니다. 응시 기준과 반영 기준은 명확히 다른데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응시 기준을 반영 기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 이번 데이터팀에서 각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일일이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입학처 문의까지 거쳐 기입해둔 부분입니다. 물론 일부 대학 입학처에서는 본인들도 잘 모르겠다며 다소 불명확한 답변을 받곤 했지만요. 아무쪼록 일일이 대학별 확인하여 정리한 자료인 만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탐 이외에도 사탐 역시 응시는 가능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과목은 과탐 두 과목인 경우 과탐만 응시 가능 여부와 반영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가 들어가 있는 형식이고 사탐은 응시 가능 여부에 동그라미 표시와 반영 가능 여부에 하이픈이 기재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굳이 왜 이렇게까지 나누어서 표시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영수탐 과목 중 세개합 7등급 그리고 탐구 두 과목 평균이라고 수시 모집 요강 초반부에 공지되어 있어서 무조건 과탐 두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국영수로만 세개합 7등급을 충족해도 되고 탐구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사탐론을 해도 되는 식의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과탐 두 과목을 봐야 하는 줄 알고 점수가 나오지 않아도 꾸역꾸역 과탐을 끌어안고 가던 학생이라면 이 사실을 조금 더 빨리 아는 것만으로도 사탐 한 개의 투자 및 내신과 비교과에 더 투자하는 등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자료의 응시 가능 여부와 반영 가능 여부 구분은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한 메이저 리서치만의 표기장치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는 모집 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워낙 다양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대학 안에서도 학과, 계열, 지역인재 여부, 전형 유형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거점 국립대학교를 고려하는 학생이라면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메디컬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 일부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나 사실 이번 콘텐츠만으로는 전체 경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최근에 소장님께서 별도로 제작하신 전국 의과대학 의예과 수시 2027학년도 모집 인원 및 2026학년도 입시 결과 콘텐츠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신 바가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한 약수에 대해서도 소장님과 제가 나눠서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인 만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학생들의 막연한 기대와 다르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교과 전형의 종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장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검증 장치 없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고요. 우선 늘 강조해드렸던 건국대학교 교과, 계유 지역균형 전형과 건국대 교과, 학교장 추천인재 전형은 명칭만 교과 전형일 뿐 실질적으로는 서류평가가 반영되어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름이 없으니 이번 분석에서는 가볍게 언급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주목하셔야 할 올해의 핵심은 숙명여자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교과 100% 구조를 가진 순수 교과 전형이었으나 2027학년도 기준 약학부를 제외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되었고, 그리고 교과 70%, 서류 30% 구조로 변경되어 세미 학종의 교과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전 콘텐츠에서도 언급했지만 숙명여대는 반영 교과 석차 등급을 이수 단위로 가중평균한 환산 석차 등급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하기에 대학교 자체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돌려봐야 하는 대학 중 하나일 뿐더러 여기에 올해부터는 서류 30%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니 지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론으로 돌아와 해당 표를 보시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서류 평가도 없는 순수 교과 전형은 이제 인서울 일부 대학으로 점차 좁혀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부담이 없는 학생들도 만약 내신 성적만 믿고 도전하겠다 하는 학생의 폭은 좁혀지면서 경쟁률은 올라가고 비교과까지 챙겨야 하는 세미 학종의 방향도 생각해야 하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3개 영역에서 각각 3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는 서강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사실 3개 각 3등급이라는 조건은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 계산으로 3개 앞 9등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또한 서성한 교과 전형을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이전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서강대 입결 콘텐츠만 보아도 대부분이 80% 언저리의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을 보이고 있죠. 즉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한 변별력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성적권대의 지원자들은 서강대를 일종의 안전카드로 받쳐둔 뒤 서영고로 탈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은 충원율의 흐름을 믿고 지원하는 학생들도 종종 있고요. 그래서 해당 전형은 최상위권 지원 학생들의 안전카드이자 탈주하는 학생들을 기다리는 수합을 믿는 서성한 라인권 학생들의 조합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개 앞 4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연세대 교과 추천형 전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우선 2개 앞 4등급은 교과 전형 전체에서 보면 꽤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다만 이 라인에 지원하는 학생들 수준을 고려하면 고려대 교과 학교 추천 전형, 성균관대 교과 추천인재 전형, 한양대 추천형 전형 등 이후에 설명드릴 3개 앞 7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린 전형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은 상위 교과 전형 중 몇 남지 않은 서류 정성평가 없이 교과 100%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신 정량 성적 하나만큼은 최상위권인 학생들에게는 확실한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전형 중 하나이고요. 다만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의 인문계열 경우 2개 앞 4등급을 맞추는 기준이 있어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 필수 포함이라는 응시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비고 사항들은 앞서 전체 비교를 위해 일부 제외하고 정리했기 때문에 해당 표만 보고 판단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대학입니다. 실제 지원 전에는 반드시 2017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원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동일하게 2개 앞 4등급을 요구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완전히 다른 결의 전략이 필요한 대학입니다. 중경외지 라인의 대학을 생각했을 때 외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확실히 타 대학에 비해 높게 걸려있는 편입니다. 2026학년도 입결만 보아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대부분 4에서 60% 정도에 머무를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더불어 지난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외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100%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독특한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을 적용하기로 유명합니다. 연세대학교와 달리 별도의 국어, 수학 필수 포함 같은 까다로운 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외대식 산술법으로 계산했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2개 앞 4등급이라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인해 실질 경쟁률이 뚝 떨어지는 틈을 타 입결 펑크를 노리고 과감하게 상향 지원을 해보는 것도 최고의 전략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개 앞 5등급의 교과 전형들입니다.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2개 앞 5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문계열에 비해서는 등급 합조건을 1등급 낮춰 평가하는 기조이고요. 다만 자연계열 역시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수학 과목을 필수로 포함해야 합니다. 앞서 인문계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세대학교는 등급 합조건 외에도 세부 비고 사항이 붙어있는 대학이니 실제 지원전에는 수시 모집 요강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은 사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최상위권 대학 라인에서는 비교적 무난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며 입결이 높게 형성된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지원 전략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지는 중경외시 라인에서는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이화여자대학교 교과 고교수전 전형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메인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두개합 5등급은 사실 중앙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비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기도 합니다. 다만 경희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56%, 줄결 7%, 공사 7%, 서류 30%를 반영하는 구조라 비교과 역량도 빼놓을 수 없고, 반대로 이화여대 교과 고교추천 전형도 2026학년도 기조를 이어서 교과 100% 전형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서류 부담이 없는 상위권 여학생들의 탄탄한 안전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역을, 자연계열은 수학 영역을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요건이 있어 지원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주대학교 교과 고교추천 전형 또한 학교 라인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센 편이지만 탐구 두 과목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없다는 조건이 있어 해당 부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기준 두개합 5등급 라인으로 새롭게 들어온 홍익대학교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 교과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기존의 세계합 8등급이라는 다소 무겁고 까다로웠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2027학년도에 들어 두개합 5등급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특히 교과 100%라는 순수 교과 전형의 틀은 유지한 채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 완화된 상황이라 자연스레 입결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 대학의 영향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건국대와 동국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지만 서류평가를 적용해 세미학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이 교과를 거의 챙기지 않고 내신 성적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2026학년도까지만 해도 홍익대학교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과 숙명여자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모두 교과 100% 구조였기 때문에 비교과보다 내신 정량 성적으로 승부를 보려는 학생들이 함께 묶어 지원하기 좋은 카드였으나 2017학년도부터 숙명여대가 교과 70%, 서류 30% 구조로 바뀌면서 순수 교과만 노리는 학생들에게는 기존처럼 편하게 묶어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내신 성적으로만 승부를 보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숙명여대를 예전처럼 깔끔한 순수 교과 카드로 잡기 어려워진 만큼 홍익대학교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도 예측됩니다. 여기에 홍익대 자체도 두개합 5등급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경쟁률과 입결 자체가 또 한 번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다음은 두개합 6등급의 교과 전형들입니다. 사실 두개합 6등급 라인은 2016학년도에 이미 한 차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축전캠퍼스,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처럼 북숭세단 라인의 주요 교과 전형들이 두개합 6등급 기준으로 맞춰지면서 중상위권 학생들이 적정 안전카드로 묶어 지원하기 유리한 구간이 되었습니다. 2017학년도 역시 이런 기조가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다만 앞서 언급했던 숙명여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작년까지만 해도 2합 6등급 기준으로 운영되며 건동홍숙과 북숭세단 라인에서 여학생들의 든든한 지원카드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서류평가가 들어가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전면 폐지한 만큼 더 이상 내신 정량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순수 교과 안전카드로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북숭세단 라인에서 두개합 6등급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대 교과 교과우수자 전형, 숭실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 한국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세종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지원자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대는 교과 95%, 출결 5%이긴 하지만 사실 교과 100%에 가깝고요. 앞선 단계에서 언급한 홍익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나 한국대, 동국대, 숙명여대의 서류 반영 기조를 피해 피신해온 순수 내신 위주 학생들이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등으로 밀집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남은 주요 대학들은 입결이 상승할 전망이므로 예상치 못한 펑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가 새롭게 두개합 6등급 라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동덕여대부터 설명을 이어가 보자면 기존 두개합 7등급이었으나 이번 2027학년도부터는 약학과를 제외한 전체 일반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두개합 7등급 라인에서 여학생들의 안전카드로 활용되던 선택지가 상향 조정되었으며 해당 부분도 지원 전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의 경우 단 한 과목만 3등급을 맞추면 통과할 수 있었던 구조였는데 2027학년도부터는 두개합 6등급으로 충족해야 하면서 한 과목만 집중해서 외드 교과 카드를 쓰려던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커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두개합 6등급이라는 새로운 허들을 넘을 수 있는지 유무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두개합 7등급의 교과 전형들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과 고교추천 전형은 2017학년도에도 두개합 7등급이라는 완만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해당 수능 최저학력 기준 조건은 같은 라인권 대학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처럼 주변 대학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갈수록 높다 보니 수능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서울과기대를 확실한 적정, 안정 포지션 카드로 지원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앞서 누누이 언급했듯 건국대와 동국대는 세미학종이라 비교과가 부족해 선뜻 쓰기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수능 공부 조금만 더 해서 서울과기대에 지원할까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홍익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완화로 인해 서울과기대보다 공부 조금만 더 해서 홍익대 최저를 맞춰볼까 하는 학생들이 생겨나며 상향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숙명여대가 교과 70%, 서류 30% 구조로 발바꿈하면서 순수 교과만 노린 여학생들의 주요 진로 중 하나가 막히게 되면서 서류 부담이 없는 서울과기대 교과 고교추천 전형으로 지원자가 쏠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톨릭대학교는 광명성과 교과 전형 라인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입니다. 교계합 7등급이라는 낮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대부분 80%대로 높은 편이라 수합을 노리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포지션이고요. 이어지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성신여자대학교 교과 지역균형 전형 역시 교계합 7등급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라인에 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여유로운 편이라 입결이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으니 지원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한양대학교 에리카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을 모두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덕성여자대학교는 영어 영역을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영어 2등급 학생에게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 이러한 전형마다 특징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참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세계합 6등급의 교과 전형들입니다. 이 구간은 앞서 설명드린 교계합 4등급 요건이나 교계합 5등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능에서 등급을 받아야 하는 영역수가 늘어날수록 지원자 입장에서는 관리해야 할 과목이 많아지고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자유전공 계열, 글로벌 리더학부, 글로벌 경영학과를 비롯해 전자전기공학부, 컴퓨터공학과, 반도체 융합공학과 등 대학에서 힘을 주고 있는 주요 모집 단위에서 세계합 6등급이라는 강력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과 80%, 서류 20% 구조라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 꼼꼼한 비교과 관리, 그리고 세계합 6등급이라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3박자를 모두 완벽하게 갖춰야지만 승산이 있는 전형인 셈입니다. 또한 2017학년도 들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모두 필수로 응시해야 하고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반영하되 제2외국어, 한문은 탐구 1개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지만 과탐 1과목 이상 응시자의 경우 탐구 2과목 평균 등급과 과탐 상위 1개 과목 등급 중 우수한 등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소장님께서 분석하신 콘텐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영수 3개 과목 또는 국영수 중 2개 과목 그리고 탐구 1개로 채우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변화는 아닐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세계합 7등급의 교과 전형들입니다. 고려대학교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을 살펴보면 세계합 7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전형을 고려하는 상위권 학생들은 보통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도 함께 검토하곤 합니다. 다만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은 교과 100% 구조이지만 교과 성적을 산출할 때 단순 평균 등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Z함수와 표준편차 지표가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학교 내 성적 분포나 산출 방식에 따라 실제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하고요. 즉 연세대학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부담이 낮은 고려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Z점수 등 표준편차 지표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고민하는 카드라면 고려대학교는 세계합 7등급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으면서 내신과 비교과에도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편입니다. 한양대학교 교과 추천형 전형은 상위권 학생들이 세계합 7라인인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묶어서 함께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다만 2018학년도부터는 교과 추천형 전형의 지원 자격이 국내 정규 고교 졸업 예정자로 제한될 예정으로 교과 전형에서 현역 중심 지원 구조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는 재수생이 해당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해가 되는 셈입니다. 현역 중심 구조로 넘어가기 직전인 만큼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갖춘 재학생들이 막차로 유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중경외시 라인에서 선호도가 높은 대학이기에 교과 지역균형 전형 역시 깔끔하게 3년 내내 교과 90%, 출결 10%의 순수 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내신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승부를 보는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영어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영어가 1, 2등급 사이에서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학생들에게는 동아줄 같은 셈인 것이죠. 실제 수능에서 영어가 2등급으로 밀리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계산에서는 1등급처럼 반영되기 때문에 체감상 세계합 8등급에 가까운 구조로 볼 수 있고요. 2016학년도 입결 자료를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비율이 아무리 보아도 60%대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럼
수능 최저력 기준을 맞추면 합격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체 순수 교과 전형인 만큼 대학교들이 별로 없다 보니 전국의 내신과 수능 최저력 기준만 믿는 상위권 학생들은 다 모이는 자리이기에 실제적으로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 8등급의 교과 전형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서울시립대 교과 고교추천 전형 중심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전형은 교과 80%, 교과 20% 구조로 운영되며 한국사 4등급 이내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사실 이미 2016학년도에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력 기준 세계합 7등급에서 세계합 8등급으로 완화되고 여기에 교과 정성 10% 도입하며 입결 전반이 상승하였고요. 2017학년도 올해는 작년 기준을 이어서 두개합 8등급이라는 수능 최저력 기준을 유지하되 교과 정성평가 20%로 강화하며 한 번 더 비교과의 강세를 두겠다는 대학의 의도가 보입니다. 대다수의 주요 대학들이 세계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한 과목이 삐끗할까봐 두려운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안전카드로 보고 지원하는 경향도 있고 앞서 언급한 중앙대도 순수 교과 전형이라 내신보다 비교과에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자연스레 서울시립대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 20%를 반영해서 입결이 떨어지지 않을지 고민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2018학년도 대입 개편을 앞둔 2027학년도인 만큼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안정지원 심리가 작용하여 입결 하락이 방어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세계합 7등급을 맞추지 못할 것 같아 병행지원한 학생들에게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며 지원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오늘은 2017학년도 주요 교과 전형을 수능 최저력 기준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두개합 5등급이라도 대학마다 필수 응시 영역, 한국 반영 방식, 영어, 한국사 기준이 다르고 같은 교과 전형이더라도 어떤 대학은 순수 교과형, 어떤 대학은 교과 정성평가나 서류가 들어가는 세미 학종형 구조이기 때문에 지원 전에 자신에게 맞는 전형을 찾고 특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7학년도에는 홍익대처럼 수능 최저력 기준이 완화된 대학, 숙명여자대학교처럼 순수 교과에서 교과, 서류 혼합형으로 바뀐 대학, 서울시립대학교처럼 세계합 8등급을 유지하면서 교과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한 대학까지 변화가 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최저가 낮아졌네, 서류가 들어갔으니 입결이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올해는 안정지원 심리와 상위권 병행지원 흐름까지 함께 고려하는 해인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러한 전형을 보고 어떤 대학과 전형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지 몰라 메이저 전략 솔루션 문의를 많이 주곤 하십니다. 입시는 짧은 기간 안에 수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학부모님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부담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한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전형을 훑으며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곳을 찾으라는 것은 사실상 위태로운 줄타기 같은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메이저 리서치의 메이저 전략 솔루션을 통해 우리 아이가 안정적으로 수시 싸움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선별하고 상향, 도전, 안전카드를 잡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수시 지원 방향이 막막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